얼마든지 과거, 미래, 현재라는 거 알 수는 있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아닐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시에 대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시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다? 문제 풀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총 4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나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문제 풀고 올게요. 깡쌤 좀만 기다려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톱. 자, 그런데 그냥 쭉쭉 설명 듣고 싶다 싶으면 그냥 쭉 듣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셔도 돼요. 대신 제가 불러드리는 답을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풀어보고 뭐 답을 맞추는 경우엔 이게 답이구나 체크하셔도 되는데 지금 쭉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다 답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쭉 들으시고 답 체크하지 마시고 나중에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자,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알맞은 것. 먼저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 정형식 아니에요.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답은 3번이 알맞다. 명령형 어미, 단정적 어조라고 했는데 여기 뭐뭐 해라, 어떻게 해라 뭐 그런 표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번. 밝은 미래,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고달픈 현실이지만 앞으로 좀 밝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맞고, 그 다음 2번. 이 시에서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결국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 소망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하에서 바라는 밝은 미래가 뭘까? 그렇죠. 조국의 광복. 답은 1번입니다. 통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직후,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도 통일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뭐 민족이 하나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러면 보통 이제 통일을 또 원하는, 염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근데 이 시는 정확하게 윤동주 일제강점기, 그래서 조국 광복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3번. 밑줄 친 나한테 주어진 길에 해당하는 삶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이게 그냥 순수하고 소박하게 나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거야. 아니야.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게 나의 운명이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 시가 독자에게 시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양심적인 삶의 자세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허하게 나한테 주어진 길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부정적 현실에 대한 투철한 저항정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윤동주가 저항식이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는요, 내가 막 어떻게 저항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투철한 저항 정신이 느껴지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안 되고 4번을 고르셔야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문제 풀어드리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1960년대 작품이면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힘들었던, 그래서 이제 어떡하든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조금씩 좀 으쌰으쌰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제목을 보시면 엄마 걱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면요 엄마가 걱정을 하지. 누구를? 자식을.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식이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은 엄마를 걱정하는 거야. 자식이. 엄마가 어디 멀리 갔는데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걱정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좀 뭔가 애틋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이제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셨죠? 엄마가 시장에 갔어. 근데 시장에 물건을 사러, 만난 걸 사러 가신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열무 30단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럼 이 열무 30단을 왜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갔을까요? 팔러 갔겠죠. 그러면 이 30단이 어마무지하게 무거운데 그 30단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그 삶을 좀 어떻게든 꾸려가고자 어머니가 직접 이것을 이고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고단한 삶을 사셨구나. 간 우리 엄마. 그래서 앞에서부터 가난하구나. 어머니의 삶이 매우 고단하구나. 고되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마가 안 오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오시네. 어떻게 됐는데? 해는 시든 지 오래입니다. 해는 시든 지 오래. 시간의 경과인데 이 표현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해는 이미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아니면 그냥 아예 어두워진 지 오래, 깜깜해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해가 시들었대요. 마치 무엇처럼 우리가 시들었다라는 표현은 보통 그 채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처음엔 채소가 막 싱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시들어버리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왜 했을까? 엄마가 열무 30단을 이고 갔잖아요. 그 마치 열무가 왜 팔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해도 시들었어. 해도 시들었어. 그러니까 해가 졌어. 어두워졌어. 깜깜해졌어.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 자, 나 화자입니다. 근데 이 화자가 그냥 화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화자야. 어린 시절의 화자. 자, 나는 찬밥처럼 뭐뭐처럼 했으니까 직유법이겠죠. 게다가 밥은 밥인데 찬밥이야. 사실 우리가 찬밥 먹는다고 해서 어우 차가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 지금 표현에 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심상으로 얘기하면 촉각이 되겠죠. 나는 찬밥처럼. 이 화자가요. 어린 시절 자신을 찬밥에 비유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찬밥처럼 방에 담겨 어린아이라서 게다가 해가 져서 깜깜해져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엄마를 기다리는 자신을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좀 안쓰러움이 느껴지죠.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숙제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아니면 아예 숙제 안 해요. 그런데 뭐 놀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 해가 져서 깜깜해서 나가질 못하니까 엄마를 기다리는데 심심하니까 할 거는 없고 또 옛날이니까 뭐 지금처럼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검색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방에 덩그러니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에이 숙제라도 하자. 오죽 심심하면 숙제를 할까. 근데 그 숙제 빨리 하면 또 할 게 없으니까 일부러 천천히 숙제를 합니다. 그 숙제를 하는 동안 엄마가 짜자잔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건만 그렇게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자, 안 오시네가 반복되고 있는데 살짝 변형됐죠. 앞에 엄마가 붙었습니다.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 표현 되게 중요한데 일단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눈에는 직유법이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심상인데요. 잘 보세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소리 타박타박. 힘없이 우리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를 타박타박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소리까지 의성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청각이야. 근데 문제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마치 배춧잎처럼 그 시든 배춧잎처럼 힘없이 근데 배춧잎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소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고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공감각. 청각을 시각으로. 청각과 시각이 어우러져 쓰였죠.
이런 걸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공감각 물어보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배춧잎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마치 씻은 것처럼. 근데 발소리는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늦게까지 시장에서 물건 팔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없을까. 그러니까 타박타박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배춧잎에다가 그 소리를 배춧잎에다가. 근데 이런 소리라도 들리면 좋겠는데 안 들리네. 안 들리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반복은 반복이야. 근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약간 변형시켜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무서워. 어두워. 이건 상황이고요. 무서워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그 과거 속에서 어린 화자가 느끼는 정서. 무서워. 어린아이니까. 뭐 어른들도 가끔 집에 혼자 있다 보면은 안 그러다가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서늘하면서 무서워.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금간창틈으로 금간창틈 시각적 심상이에요. 고요한 빗소리, 빗소리는 청각입니다. 깜깜한 밤에 어린아이가 덩그러니 방에 혼자 있는데 창은 금이 가져 있고요. 거기로 빗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좋을까요? 더 무서울까요? 더 외로울까요? 더 무섭고 외롭겠죠. 그래서 그 어떤 어린 아이의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빗소리까지 들려와. 자, 그래서 급기야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외롭고 쓸쓸함 때문에 급기야 울어 눈물을 흘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과거입니다. 과거.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에 시장 간 엄마를 밤 늦게까지 오시지 않아서 막 무섭고 외로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이 있어.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왜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든 이렇게 혼자 있다가 문득 이렇게 무섭다, 외로워.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누가 왔으면 뭐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현재입니다. 내 눈시울. 자, 여기서의 나는요, 이제 어른이 된 화자야. 어른이 된 화자. 그러니까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데, 자, 내 눈시울을 뜨겁게 촉각이지요 하는 그 시절, 어린 시절, 내 유년 어린 시절에 윈목했는데 윈목. 여러분 윈목 아십니까? 옛날에 요즘이야 이 난방을 골고루 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방 어디든 따뜻해요. 근데 예전에 뭐 나무를 떼든 연탄불을 떼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난방을 하면 그 나무를 떼거나 연탄을 떼는 그 부분만 따뜻해. 그러니까 같은 방인데도 온도 차이가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불을 떼는 곳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은 뭐 따뜻하다 못해 막 뜨거운데 저쪽 위쪽은 저쪽 그 불 떼지 않은 쪽은 냉골이라고 하죠. 굉장히 차갑고 춥고 그래서 그 추운 쪽을 윗목, 따뜻한 쪽을 아랫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윗목의 이미지는 차가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움. 그래서 얘도 촉각적 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 나왔던 요 표현 기억하시죠? 찬밥처럼 요 찬밥과 여기 이 시 마지막에 나오는 윗목 요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도 내가 지금에 와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시절을 생각해도 그때 내가 참 그때 나의 상황이 좀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애틋해. 그러니까 좀 약간 서글퍼. 그래서 나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차갑게 좀 춥게 기억에 남아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랫목이 아니라 윗목에다가 차가운 방 윗목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사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 시절이 좋았어. 따뜻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기 나오는 시적 화자처럼 난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때 좀 슬펐어.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 내가 참 안 됐어. 슬펐어. 외로웠어. 쓸쓸했어. 또 이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어른이 된 화자는 그 어린 시절을 좀 차갑게 쓸쓸하게 기억하고 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엄마 걱정, 엄마를 걱정하면,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간 엄마가 늦은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그 엄마를 걱정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기다렸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타낸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핵심 정리 보시면 자유주사 정시 회상적, 과거 회상. 자, 빈곤했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주제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날의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감각적 심상을 통해 많이 쓰였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시각, 공감각, 청각, 촉각, 아주 여러 가지 심상이 골고루 그 보기 힘들다는 공감각까지 해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어린 날에 가난했던 체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유사 문장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 반복을 말합니다. 똑같은 반복은 아니죠. 비슷한 유사 문장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 운율을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포인트 모아보기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해는 시든지 오래, 이건 시각이고요. 찬밥처럼 촉각이고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심상이 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아이고,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면 힘드실까봐 딱 2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위의 시에서 직유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걸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뭐 힌트 드리니까 벌써 답이 막 보이죠? 그냥 막 보여요. 몇 번? 4번이지요. 나는 찬밥처럼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찬밥에다가 찬밥처럼 뭐뭐처럼 직유법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위의 시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표현된 구절이 있는데 뭐 수업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뭐 포인트 모아보기에도 나와 있죠. 뭐 이것도 그냥 답이 막 보이네. 자기 찍으라고.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맨 앞에 시의 이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심상하면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각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공감각적 심상은 반드시 예문이랑 더불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공감각적 심상은 시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이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소리니까 청각. 소리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배춧잎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청각을 시각으로 옮겨서 표현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감각이 어우러져 쓰이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바로 그 표현이 여기, 그 귀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엄마 걱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 이런 게 공감각적 표현이구나. 사실 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얻어 가셔도 아주 뭐 성공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엎드려 훌쩍거린다. 훌쩍거리는 건 울음소리니까 청각이겠죠. 윗목, 차갑다. 이거 촉각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거니까 이건 시각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설명도 해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윤동주의 서시는 되도록이면 시인까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어서 읊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